중국의 옥나라의 예부시랑인 랑각은 반역의 증거인 자신의 편지를 회수하기 위해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인생이 걸린 오퍼레이션이었건만 수사반장이 꾸민 국수가게 장평의 오지랖 덕분에 막판에 나가리가 납니다. 랑각은 그 자리에서 빤스런하지만 용케 알고 집까지 찾아온 장평과 처음으로 맞대면을 하죠. 국수 장사는 말아먹거나 말거나 엉뚱하게 탐정놀이의 진심인 장평은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행동은 조금 모질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장평은 랑각의 생일 파티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국수값을 받아내는데 이 파티에서 댄서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랑각은 그 기회를 포착하여 눈에 가시이던 정치적인 경쟁자를 살인범으로 몰아 완전히 제거해버리죠. 그런데 장평은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랑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의 소설 장공안을 각색한 분자맹입니다. 원작인 장공안은 추리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분자맹은 추리해 나가는 맛보다는 사라진 마을이 주는 심리적인 공포나 귀를 자극하는 음향 효과와 같이 시청자의 감각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브로맨스물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분자맹은 명백히 서스펜스 드라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맨날 으르렁대는 남자들이 손을 잡으면 또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90도 각도의 품위를 자랑하는 랑각은 유력한 예부상서 후보이지만 오래전 그의 아버지는 이웃 나라와 내통한 혐의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도 꿋꿋하게 비겁한 수를 다 동원해서 예부상서 자리를 거머쥐려던 랑각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장평 때문에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성질 같아서는 한 방에 골로 보낼까 싶었지만 오히려 옆에 두고 장평의 노동력까지 착취하면서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랑각은 역시 정치판에서 놀던 놈이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부시랑 랑각의 코터를 매번 뽑아대는 장평은 과거 시험을 보러 경성에 왔습니다. 추리소설 작가 모엽성처럼 내리사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지만 취직은 개뿔, 친구인 진주가 엄마 노릇도 해야 먹고 사는 지경이죠. 과거 시험을 보러 온 만큼 IQ는 좀 봐줄만 하겠지만 감성지수는 바닥을 기어서 진실을 추구한답시고 동네 애나 울리고 다닙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랑각은 경쟁자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교활한 놈이었지만 장평은 진짜로 범인을 잡습니다. 이 사건부터 장평이 보여준 놀라운 추리력, 아니 놀라운 최면술 능력은 앞으로도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죠. 잠재된 기억을 끌어올려서 몽타주도 그린다는 최면 기술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몇 번 보았던 바 그냥 넘어갑시다. 추리 드라마로 시작한 군자맹은 경화수월이라는 최면 기법이 등장하면서 점차 산으로 가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언제나 서스펜스 드라마의 단골 메뉴이긴 합니다. 랑각도 경화수월의 최면에 빠져서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죠. 그는 아버지의 반역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생쇼를 한 후에야 비로소 20년 전 아버지를 찾아온 낯선 여자를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랑각조차 가물가물하던 여자의 피리에 새겨진 문양을 정확히 그려내는 장평은 아무리 봐도 수사반장이 꾸민 박수무당인 것 같죠? 분자맹의 두 번째 사건은 독가스에 노출되어 얼굴이 핏발이 선 채로 죽는 케이스입니다. 시장통엔 이 살인사건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붉은 안개에 쌓여 사라졌다는 마라촌의 전설과 똑같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붉은 색깔의 독을 뿌려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인신공양을 재현하는 초특급으로 미친놈 A가 범인으로 등장하죠. 최면수를 통해서 이 미친놈의 과거사까지 보고 있자니 슬슬 짜증이 올라오던 차에 마라촌의 전설이 뻥이 아니라는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누군가 미친놈을 조종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했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가 하도 노잼이라 그 배후가 누군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지만 황샹이 밀가루 반죽도 해보는 잔재미는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자고요. 장평은 이 사건을 해결한 후 라면 신탐으로 유명세를 탑니다. 그때도 라면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장평은 랑각의 아버지의 진실이 궁금해서 또 궁둥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이고 뭐고 랑각이 최면에 빠져서 본 문양 하나 빼면 단서가 있어야 말이죠. 장평은 그 문양이 그려진 숲에서 여자와 아이의 환각에 시달리면서 아프기도 하는데 탐정 놀이를 할 게 아니라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태후의 권력을 상징하는 봉황 대가리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평이 밀폐된 김치통도 아니고 주전자 뚜껑이 압력에 의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실마리를 얻는 기염을 토합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미친놈 B였고 이 씨의 입에서 황실의 주술사 현기의 이름이 등장하죠. 현기는 30년 전 마라촌에서 경화수월의 최면수를 쓰는 마녀 하나를 스카웃했습니다. 마녀는 랑각의 아버지에게 주술을 걸어 마라촌으로 끌고 가버렸죠. 현기는 마녀를 불러들인 걸 들킬까봐 독가스가 든 통을 봉황 대가리처럼 하늘에서 터뜨려 마라촌을 몰살시켰습니다. 마녀도 경화수월의 최면수를 썼다는 이유로 장평은 졸지에 마녀의 아들로 낙인 찍힙니다. 랑각은 장평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마녀라고 믿고 칼을 겨눕니다. 분자명에도 칼이 있긴 있었습니다. 랑각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같이 날리는 도포자락은 무라도 썰 분위기죠. 구경 중에는 싸움 구경이 최고라고 드디어 분자명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랑각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현기의 가짜 자백서를 만들고 장평까지 걸고 넘어지려다가 인간성이 몽땅 가출해버립니다. 랑각의 광기는 반듯한 그의 자세를 구부정하게 바꿔버리며 마라촌을 몰살시킨 악마에게 빙의된 환각에 시달리죠. 군자맹의 서스펜스는 날카롭게 우는 고양이가 랑각의 히스테리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청각을 자극하는 공포에서 나옵니다. 배경음악의 타악기 소리나 마라촌 사람들의 피리 소리도 단순하지만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는 같습니다. 랑각이 집 나간 이성을 되찾고 위증을 포기하자 설중한도행의 하얀 접대고양이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려. 드라마는 장평이 만든 양이집을 랑각이 증축해주고 삼겹살까지 주며 장평과의 갈등도 끝이 났음을 보여줍니다. 모름지기 집사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값진 교훈도 배워야겠죠. 랑각과 장평이 잠시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옥나라의 수도 경성에는 경호선생이라는 신비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양반도 경화수월을 사용하는데 미래도 예측 가능한 게 장평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모양입니다. 그는 여론을 선동하는 기술에 도 같아서 내리사의 대빵, 도죽풍을 타겟으로 과거 시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죠. 시험 답안지는 쓰는 둥 마는 둥 사건에만 관심이 가던 장평의 꿈에 경호 선생의 뒤통수가 나타나 난데없이 도죽풍을 돕지 말랍니다. 내리사에 게을러 터진 도주풍은 무엇 때문에 경호 선생에게 밉보였을까요? 20년 전 도주풍은 태후의 명령으로 마라촌이 멸족당한 걸 눈치 깠지만 태후가 두려워서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왕년에 한가락하던 도주풍이 무능해진 데는 다 사연이 있는 거라며 이야기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발진합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죠. 드라마나 영화가 새로 나오면 출연진 이런 거 자세히 안 보고 오로지 포스터에 낚여서 바로 뛰어들어 보는지라 중간에 똥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초교전 보다가 보너스로 등륜이 거기 있다든지 등륜 때문에 음영사 보다가 왕탁도 나온다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분자맹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왕건이를 건졌었죠. 이제 자세 잡고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도록 합시다. 랑각이 찢어지게 가난한 생계형 선비였을 때 하얀 눈발과 똑같이 생긴 백설공주 고소임은 랑각과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 왕따였던 랑각은 서러웠지만 오직 고소임만이 그의 재능을 아껴줍니다. 그러나 랑각이 결국 출세를 위해서 틀에 박힌 학문에 굴복했다면 고소임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안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랑각이 과거 시험에 낙방한 것 같아서 쥐약이나 마시려고 찌질하게 굴던 날 고소임은 그를 대신해서 독주를 마실 정도로 분명히 정신병적이기는 합니다. 그 바람에 고소임은 드라마를 더 어두운 것으로 밀어넣는 서스펜스의 주요 원인이 되죠. 중반부가 넘어서 등장해서 주인공의 친구 역할에 불과할 줄 알았던 고소임은 사실상 서스펜스 드라마인 군자맹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독을 마시고 홀연히 사라졌던 고소임이 10년 후 다시 컴백하자 장평은 경호 선생이란 작자가 바로 고소임이며 모든 연쇄살인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배후라고 확신합니다. 배후 세력이라 함은 자고로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하는데 고맙기실이 이렇게 생겼죠. 할렐루야. 돌아온 고소임에게 푹 빠져서 간이며 쓸개에 순정까지 몽땅 다 바치던 랑각은 고소임을 까대는 장평에게 또다시 칼을 들이댈 기세입니다. 3명의 남자들이 쏴대는 이 텐션 아주 좋은데 그냥 곧장 삼각관계 드라마로 갑시다 까짓거. 랑각과 두 번째 별거 기간에 돌입한 장평은 마라촌을 찾아갔다가 비몽사몽 환각에 빨려 들어가서 마라촌의 마녀인 엄마가 랑각의 아버지와 함께 마라촌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해냅니다.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랑각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면 장평의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로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고소임이 미심쩍긴 하던 랑각은 몰래 그의 뒤를 캐다가 딱 걸리지만 오랜 세월 알고 싶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까 랑각의 광기를 일으켰던 그놈 현기는 병에 걸린 태자를 건강한 아기와 바꿔쳤습니다. 장평의 어머니는 살해당하기 직전에 태자를 빼돌려서 마라촌으로 도망가서 아들로 키웠죠. 그 비련의 황태자가 장평의 형인 고소임입니다. 마라촌에서 자란 고소임은 마을이 학살당했을 때 요행이 살아나 친어머니인 태후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랑각의 아버지와 마라촌을 없앤 것도 친어머니라는 것을 고소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그날 고소임은 독주를 마셔버리죠. 자신 때문에 마라촌이 몰살당한 걸 목격한 고소임은 폭발적인 힘을 가진 악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자맹은 고소임의 광기보다는 그의 감정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초연하게 비밀을 말해주는 고소임과 기진맥진한 장평이 마라촌의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은 교차 편집되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더 바라보셨나요? 고소임을 슬픈 악역으로 만든 장본인은 랑각과 장평입니다. 고소임이 믿었던 유일한 친구 랑각과 형제였던 장평은 비극적인 그에게 무관심합니다. 장평은 함께 자란 형에게 적대감만을 보인 반면 고소임은 장평을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며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죠. 랑각도 자기 처지만 개슬펐지 고소임이 어떤 고뇌를 안고 사는지 관심 졸도 없었습니다. 고소임은 랑각에게 너는 나를 잘 아느냐고 질문했지만 사실 고소임 자신도 랑각이 어떤 놈인지 전혀 몰랐겠죠. 이제 랑각과 장평이 벌인 진정한 개 서스펜스 드라마를 들여다봅시다. 랑각은 장평과 등을 질 정도로 고소임을 믿을 때는 언제고 바뀐 태자인 걸 알자마자 그를 적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고소임 때문에 세상이 혼란에 빠진 개 꿈을 꾸었거든요. 아버지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쏘리 한마디 하고 태우 편에 서서 가장 아끼던 친구의 뒤통수를 칩니다. 고소임의 계획을 캐기 위해서 지난날 두 사람의 추억을 들먹이다가 안 통하니까 정말 그때 자신을 위해서 독주를 마셨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냥 쥐약 탄술 처먹게 놔둘 걸 그랬죠. 사실 랑각은 원래 교활한 인물이어서 그의 행동거지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데 편집증적이었던 장평은 결코 자신의 성격을 넘어서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고소임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마라촌의 복수를 하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장평이 보여준 마이웨이란 진실의 은폐에 다름없습니다. 객관성을 포기하고 빡대가리가 된 장평은 태후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신나게 고소임을 사기꾼으로 만들죠.
고소임은 악당이니까 그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현대의 윤리의식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태후가 마라촌 학살의 주범이라는 건 세상에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랑각과 장평은 대리사의 도주풍과 마찬가지로 태후의 권력에 굴복했고 도주풍보다 더 나쁘게는 만악의 근원인 태후가 더 나은 선이라고 판단하고 지구들끼리 알아서 충성한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를 찾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군자맹은 결국 국가의 안정이 진실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다수의 이익에 맞서면 정의도 희생되어야 하고 진실도 서슴없이 죽일 수 있답니다. 독극물로 인한 마라촌의 멸족은 1984년 수천 명이 한밤중에 떼죽음당한 인도 보팔의 가스 누출 참사를 떠올리게 하죠. 랑각과 장평이 진실을 덮어버리기로 한 바로 그 이유가 인도 정부가 보팔 참사 때 자신의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던 논리, 즉 은폐에서 얻을 이익이 더 많았다는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도 나를 죽일 거냐는 고소임의 절박한 질문은 군자라고 자처하던 랑각도 정의를 추구하던 장평도 세상의 진실을 죽이려고 했음을 보여주죠. 태후는 아들을 희생해서 권력을 탐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지만 고소임의 아명이 유다마의 담이라고 말해줍니다. 가장 좋아했던 꽃의 이름을 딴 아명은 마치 태후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말 같지만 그 꽃의 의미는 단명이라는 게 함정이죠. 결국 고소임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독을 품은 유담하를 꽃피워서 친어머니가 마라촌을 학살한 것처럼 그녀의 도시 전체를 끝장내죠. 장평도 형이 마라촌의 피리 소리로 유담하가 독을 뿜는 순간을 앞당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악마이든 아니든 마지막 남은 마라촌 사람은 장평이 아니라 고소임입니다. 고소임은 자신을 사랑해준 마라촌 사람들을 찾아서 붉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변방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뛰어들었던 황제는 승전보를 올리며 돌아옵니다. 군자맹에서 믿을 사람은 이 황샹과 형부시랑 왕대인 그리고 진주밖에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었던 이들이야말로 붕우유신을 실천하는 군자라고 불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강옥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